하인스빌에 사는 한인을 찾아다니며 한 여성에 관해 묻고 있다는 조지아주 수사관들은 전단지까지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한인들은 단번에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원아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경아야 그러고. 지인들 사이에서 원이라고 불렸다는 여성의 실제 이름은 김정은. 20살이 되던 1981년경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다는 정은 씨는 마을의 한 라운지바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냥 딴 도시로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뉴욕을 2번 왔다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더 괜찮은 바, 여기는 조그만 바니까 간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없어진 거지. 이전에도 종종 뉴욕에 다녀왔었기에 뉴욕으로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그녀를 기억에서 서서히 지웠다는 지인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난 10월 Coverage you can count on begins with news out of Jenkins County where the GBI has identified a woman found dead there. Chung Eun Kim was a 26-year-old Korean immigrant living in Hinesville at the time of her death. 1988년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한 변사체의 신원이 다름 아닌 정은 씨였던 겁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정은 씨가 살던 하인스빌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밀렌이라는 작은 마을. They pulled up and got looking in one on this end and happened to they pulled up and started on the dumpster on this end. 남성은 쓰레기 수거함을 뒤지던 중 비닐과 테이프로 감싼 커다란 가방을 발견하게 됐고 호기심에 내부를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담요. 이어서 담요를 걷어내자 이번엔 베개와 수건 그리고 베갯잇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친구류. They thought it was a roll of carpet and opened it up. 역한 냄새와 함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여성의 시신. Nothing. So her ankles were bound with some sort of wire. She was put in the duffel bag. 가방 안에서 침고리로 둘러싸인 채 알몸 상태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두 발이 와이어에 묶여 있었던 상태. 부검 결과 당시 수사기관이 추정한 사인은 질식. 지문을 채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탓에 신원은 확인하기 힘들었던 상황. 다만 피해자는 20살에서 30살 사이의 동양인 여성으로 160cm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약 60kg으로 추정되며 검은색 머리카락에 윗니가 삐뚤게 나 있다는 것이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신원 미상의 여자를 뜻하는 영어 표현 제인도에 지역명을 붙여 밀렌 제인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여성. 그렇다면 어떻게 35년 만에 밀렌 제인도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던 걸까? DNA 검사 전문 업체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됐던 증거물을 감식한 결과 담요에서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경찰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자 일치하는 DNA가 있었던 겁니다. 한 비영리 단체에서 등록해놨던 정은 씨 친언니의 DNA였습니다. 당시 지인들에게 뉴욕으로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정은 씨. We had several addresses come back that she was possibly using, but they were all still in Liberty County. So we never got a New York address or anything like that for her. So it's most likely she was still living in Hinesville. We would like to talk to more There's people. no evidence she moved to the New York. Yeah, we haven't found any. 뉴욕에 간다던 그녀는 어쩌다 집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작은 마을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걸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던 1980년대 경기도 평택의 한 거리. 요거 옛날 여기가 기득권이야. 거기서 살았었대요. 남편 만났을 때 거기 평택에서 군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왔다. 평택의 미군 부대 거리에서 남편 제임스를 만난 뒤 1981년 20살의 나이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정은 씨. 그녀가 남편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하인스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착한 지 2년 만인 1983년경 정은 씨와 남편 제임스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가 된 정은 씨는 생계를 위해 마을의 한 라운지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거주하며 조금씩 생활의 안정을 찾아갔다는 정은 씨. 그럼 정은 씨가 대체 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지, 무슨 이유로 지명조차 생소한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인지, 대체 정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누구일까? 25번 고속도로를 향하는 21번 조지아주 지방도 위에 있는 사건 현장. 당시 쓰레기 수거함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 길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2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면 하인스빌에 도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인스빌에서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범행을 당하고 우연히 밀레내 버려진 것은 아닐까? 그 여성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단서가 돼서 이 사람의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겼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가미가 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단순 강도의 소행이라기보다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신을 담았던 가방에 남은 단서는 없을까? 우린 사진 속 훼손된 가방의 모습을 3D 형태로 복원해보기로 했습니다. 가방의 모양과 그 디테일을 잡고 그 잡은 디테일로 일단은 그 가방의 그 구형을 잡는 거죠. 3D 그래픽으로 복원한 가방.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들거나 혹은 바퀴를 이용해 캐리어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가방으로 추측됩니다. 이 가방의 정체는 뭘까? 미국 사람들은 80%가 보통 저 딱딱한 거 수트케이스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한국에서 이민 가방인데요. 흔히 이민 가방으로 불리며 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었다는 가방. On some of the items that were found with the bag, some tape, and they found those carpet fibers. They said was from carpet. It was like a goldish brown color. 가방을 감쌌던 테이프에서 갈색 카펫 섬유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정황상 실내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범행. 이 가방을 제가 한국 간다고 그랬을 때 86년도인 건데 얘가 빌려줄까 근데 나도 이거는 있어.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이게 작았었거든요. 시신과 함께 버려진 가방과 비슷하게 생긴 가방을 정은 씨의 집에서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잉크 블랭키가 거기 깔려 있었고 카펫이었을 거예요 아마. 카펫, 갈색 카펫. 방서부터 부엌도 그쪽 방까지 다 깔려있죠.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마이클 브라운인데 같이 산다고. 그러다가 정원이가 그 조라는 남자를 또 만나서 마이클 집에서 같이 좀 지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룸메이트였다는 남성, 연인 사이였다는 또 다른 남성, 그리고 정은 씨까지 세 사람이 함께 지냈다는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두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한 곳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해가 지나 라운지 바의 손님으로 찾아온 지역 주민 마이클을 알게 됐다는 정은 씨. 마이클은 그 동네 메어 아들이에요. 큰아들. 값비싼 가죽 잠바를 입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그럼 그 옷을 벗어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정은 씨와 함께 있으면 차분해졌다는 마이클. 그러자 마이클의 아버지 브라이언트 씨가 정은 씨에게 뜻밖의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네가 잘 보살펴주면 내가 생활비랑 너 저축할 돈 다 줄 테니까 잘 택배를 해줄 수 있냐고. 그때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마이클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정은 씨. 그리고 그 라운지에서 일하면서 그 조라는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조 혹은 호세라고 불렸다는 그는 하인스빌에 주둔한 미 육군 보병사단 소속 군인으로 그동안 거주했던 부대에서 나와 정은 씨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는 조. 하지만 평화로웠던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종 갈등을 겪어왔다는 정은 씨와 마이클. 정은 씨가 사라지고 난 뒤 또 다른 한인 여성을 만나 트레일러 하우스를 떠났다는 마이클. 우리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 브라이언트 씨의 회계사였으며 집안 사정을 잘 안다는 레리 고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don't know the details of that. My only connection there is I do know that he's down there. I don't even actually know where he's at in Florida. But I did ask the attorney the other day, and he said he's not in any capacity to be relating stuff that far back. Now that's his opinion. I think. 그런데 자신이 아는 마이클은 절대 정은 씨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He didn't drive or anything like that. But that was one man that could carry him. Nobody else was riding but Buddy Houston and him. And Buddy Houston would tell me the stories that you go over there and you had to make sure you didn't get caught where you couldn't continue to make a right turn to wherever you were headed to in that case. 그렇다면 정은 씨와 연인 사이였던 군인 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조라는 남자가 질투가 엄청 많더라는 거. 그 성격이 좀 욱했죠. 술집에서도 내가 보기에도 한 두 번 말다투는 거 보고 손님과 정은 씨가 대화를 하는 모습에도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오해와 말다툼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져갔고 그렇게 의심과 감시가 심해져 가던 어느 날 정은 씨가 사라졌던 겁니다. 나 걔랑 헤어질 거야. 헤어지고 나 뉴욕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는 게 조가 초저녁에 군복을 입고 거기로 왔고 둘이 말다툼을 하고 갔고. 친구들의 기억을 종합해보면 정은 씨는 조와 헤어지고 뉴욕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날 라운지 바에서 조와 말다툼을 하며 나간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희가 없어지고 나서는 안 나타났죠.
만약 정은 씨가 말없이 사라졌다면 누구보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고 누구보다 그녀를 찾아 나섰을 법한 조. 그렇게 사라진 정은 씨는 얼마 뒤 밀렌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정은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발견 당시 시신은 무슨 일인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던 상태였습니다. 혈성 체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출혈이 아니고 체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패로 인해서 부풀거든요. 당시 백영희 씨에 묻어 있었던 검고 얼룩덜을 깐 혈성 체액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불에 혈성액이 묻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싼 다음에 부패가 진행되면서 혈성액이 흘러나왔다. 얼굴과 상반신의 일부가 아마 녹색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 정도면 며칠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낮 기온이 26도였다는 점과 당시 시신의 부패 정도를 따져봤을 때 시신이 발견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은 씨는 최소 4일에서 일주일 전 사망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했습니다. So she was found on a Sunday and it had been dumped on the Saturday. And they also interviewed an individual who went Saturday morning around 10 a.m. and who knows he didn't see that duffel bag in there. 시신을 발견한 건 일요일 오후, 쓰레기를 수거해간 건 토요일 오전. 따라서 범인은 그 사이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패 상태로 봐 범행은 유기 시점에서 4일에서 7일 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즉 범인은 살해 직후가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 만에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시신을 빠른 시일 내에 유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과연 이 시신을 어디다 유기를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즉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다가 그 시신을 던져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The only thing I could think about that comes to my mind is, you know, you had a fort in Hinesville and you had a fort in Augusta, Fort Gordon at the time, you know, and Fort Stewart down there. You know, maybe they were traveling back and forth on Highway 25. That would be the route you would take between the two. 알고 보니 미국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육군 주둔지 두 곳을 잇는 도로였던 25번 고속도로. 정은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주말이 되어서야 시신을 싣고 평소 익숙한 25번 고속도로 위를 달렸을 범인은 과연 누구인 걸까? 미국 땅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밀렌 제인도의 유해를 참아버릴 수 없었다는 장의사 크로우 씨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Because I was hoping that she'd be identified one day. Do you have any remains of the unknown remains? I don't. That's the only unknown I've got. Her sister and the rest of the family, or whoever, take possession of her remains. 유골함을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는 크로우 씨. 이제 기다리는 소식은 한 가지뿐입니다. I'll be real happy if they find out who did it.